형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연락드렸죠. 아휴, 동서, 정말 오랜만이다. 나야 뭐 하루하루 똑같지. 동서는 잘 지냈어? 서방님 통해서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얘기 듣긴 했는데, 나도 사는 게 바빠서 연락도 한번 제대로 못했네. 제가 미국 가고 나서 형님이 많이 힘드셨을 텐데, 죄송해요. 늘 마음에 걸렸었어요. 혼자 며느리 노릇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아유, 말하면 입 아프지.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보통이 아니잖아. 며느리 잡는 데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분들이지. 아, 형님도 많이 힘드셨나 보네요. 나보다 동서가 고생 많이 했지. 내가 동서 힘들 때 힘이 돼주지도 못하고. 그때 일 생각하면 많이 미안하지. 아, 형님이 왜 미안해하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 한국에 있을 때 형님이 계셔서 버틸 수 있었어요. 진짜예요? 그렇게 생각해주면 내가 더 고맙지. 그런데 동서, 미국에는 언제까지 있을 거야? 나 재원이 너무 보고 싶다. 많이 컸지? 영어도 잘하겠다. 아이고, 그 어린 게 썰라썰라 영어 한다고 생각하니까 벌써 귀엽네. 형님, 사실 저 이번에 한국 들어가요. 아예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잠깐 다녀가려고요. 뭐라고? 한국에 온다고? 와, 5년 만에 한국 오는 건데 오래 있을 거지? 네, 이번에 가면 이것저것 정리할 것도 있고 아마 한 달 정도 한국에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야, 잘 됐다.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내가 동서 먹고 싶은 거 다 해줄게. 말만 해. 진짜 좋다. 그동안 내가 참 외로웠는데 동서 온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마음이 설렌다. 형님, 혹시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공항에 나와 주실 수 있어요? 어머, 동서, 그런 걸 뭘 물어? 내가 당연히 나가야지. 서방님 바빠서 못 나간대지?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서방님 엄청 바쁜 것 같더라고. 어머님이랑 아가씨도 회사 일 때문에 정신이 없고. 나야 뭐 노는 사람인데 내가 꼭 나갈게. 비행기 도착 시간 문자로 알려줘. 월요일 날 공항에서 보자, 동서. 갑작스런 동서의 전화를 받고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5년 전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떠난 동서가 한국에 들어온다니. 제겐 마치 친여동생이 귀국하는 것처럼 신나더라고요. 사실 저랑 동서는 예전부터 참 사이가 좋았어요. 동서는 참 똑똑하고 야무지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솔직히 서방님이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여자가 아깝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결혼하기 전부터 시댁 식구들한테 무시를 많이 당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힘이 되어주지 못한 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짠하고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드네요. 그래도 동서는 꿋꿋했어요. 오히려 저보다 더 씩씩하게 버텨내고 저까지 다독여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동서가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니 반가운 마음에 벌써부터 제 마음이 설레네요. 어휴, 그 고아가 웬 말이니? 어디서 큰 본도 모르는 게 우리 아들을 꼬셔서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어머니, 그런 말씀이 어딨어요. 동서될 사람 만나보니까 사람 괜찮던데요? 똑 부러지고 야무지고 서방님이 여자 보는 눈이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는데요.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얘. 여자 보는 눈이 있는 놈이 고아랑 결혼한다고 하니? 내 아들이지만 사람 보는 눈이 너무 낮아서 내가 속이 다 터진다니까. 어머니, 고아라고 하지 마세요. 고아가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 고아를 고아라고 하지 그럼 뭐라고 하니? 나는 참, 아유, 며느리 복도 치지리도 없는 사람이야. 너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요만큼도 없었는데 이번엔 고아 며느리를 봐야 하니? 나원 참. 어머님 눈에 차는 며느리가 있기는 해요? 솔직히 어머님은 누가 며느리로 들어와도 다 싫어하실 것 같은데요. 저만 봐도 그래요. 제가 뭐 빠지는 게 있어요?
공부도 잘했죠. 성격도 좋죠. 제 생각엔 제가 어머니 아들보다 훨씬 괜찮은데요? 아유, 얘 따박따박 말 대답하는 것 봐. 내가 너 이래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시어머니 무서운 거 모르고 지 할 말 다 하는 것 좀 봐. 아들놈이 하나같이 지혜비 닮아서 고집은 또 왜 이렇게 센지. 아휴, 결혼 반대하면 지혜미를 잡아먹을 듯이 난리를 쳐서 내가 할 수 없이 허락하는 거지. 아휴, 속 터져. 저희 시어머니는 저도 반대하셨던 분이에요. 늘 본인만 최고라고 생각하시고 본인 외에는 다 부족하다고 여기시거든요. 주변 사람들을 늘 흉보고 깎아내리시는 게 일상이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성이 완전 별로예요. 시누이도 시어머니랑 똑같아요. 남을 무시하고 잘난 척하고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 결혼도 못하고 있고요. 안타깝지만 본인 성격을 고치지 않으면 평생 결혼은 힘들 것 같아요. 어떤 남자가 이런 여자를 좋아하겠어요? 그래도 제 남편과 서방님은 돌아가신 아버님을 닮아서 사람 됨됨이가 참 괜찮아요. 아버님은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어른들이 정해준 여자와 사랑 없는 결혼을 하셨거든요. 본인 뜻과 상관없이 그저 집안 어른들 말씀을 거역하지 못하고 따르셨던 거죠. 시어머니랑 사는 게 얼마나 답답하고 외로우셨을까 싶어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많습니다. 어머님과 시누이의 아나무인 성격 때문에 동서는 결혼하기 전부터 고아라는 이유로 천대받았어요. 사람을 평가할 때 인격이나 됨됨이는 안 보고 부모 없는 것 하나만 가지고 함부로 재단해버리는 거죠. 결혼하고 나서는 더 심했어요. 동서는 정말 말 그대로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견뎌야 했거든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조금만 늦어도 잔소리를 듣고 사소한 일 하나에도 트집 잡히고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민망할 만큼 심한 대우를 받았어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상대방을 몰아붙일 수 있나 싶을 정도였죠. 고아가 가정교육을 받았을 리도 없고 너는 결혼하면 우리 집에 들어와 살아라. 살림도 배워야 하고 우리 집안 법도도 배워야지. 아휴, 그 가르칠 게 산더미야 산더미. 엄마, 우리 집에 무슨 법도가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무슨 살림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엄마, 살림이나 제대로 해보셨어요? 아, 이것 보라고. 벌써부터 지 마누라 편드는 거. 이래서 아들 키워봐야 소용이 없다니까. 아, 엄마, 괜히 수진이 시집살이 시킬 생각하지 마요. 엄마는 왜 며느리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형수님한테도 그러시더니. 아, 엄마, 그러지 마세요. 내가 무슨 시집살이를 시켰다고 그래. 나처럼 경우 바른 시엄마가 어디 있다고. 경우? 경우가 바르다고요? 아, 엄마는 진짜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이놈의 자식이 뭐라는 거야? 아무튼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거, 그건 네 결혼 허락 조건이야. 들어와서 살 자신 없으면 결혼 포기해라. 나는 솔직히 들어와서 살기 싫은데 수진이가 엄마랑 같이 살겠다고 하니까 일단은 들어올게요. 근데 엄마, 만약에 엄마가 수진이 힘들게 하면 나 수진이 데리고 바로 분가할 거예요. 아, 빈말 아니에요. 서방님과 동서는 결혼하자마자 바로 시댁에 들어가 시어머니 시누이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착한 동서는 가족 없이 외롭게 자라서인지 식구가 많은 집이 늘 부러웠다며 기꺼이 함께 살겠다고 한 거죠. 예, 너는 어쩜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니? 하긴 고아가 뭘 알겠니? 배울 때가 있어야 배우지. 어머니, 왜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지금 네가 한 청소가 이게 청소니? 청소기만 돌리면 다 끝난 줄 알아? 집안일은 그런 게 아니야. 코너는 손걸레로 무릎 꿇고 닦아야 하는 거야. 아무리 좋은 청소기라도. 모서리 구석구석은 결국 사람이 직접 손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알겠니? 아, 죄송해요. 제가 부족했네요. 앞으로는 꼭 손걸레로 마무리할게요. 요즘 청소기가 얼마나 성능이 좋은데 굳이 손걸레질까지 하라는 게 말이 되나요? 그건 그냥 동서를 더 힘들게 하려는 속셈이었어요. 사실 청소만 트집을 잡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밥상 차리는 방법,
반찬 간 맞추는 것, 심지어는 말투 하나까지도 시어머니는 꼬투리를 잡으셨어요. 모든 흠을 찾아내서 한마디씩 하지 않고는 못 베기시는 분이셨습니다. 예, 앞으로는 밥은 꼭 먹기 직전에 돌솥에다 채로 지어라. 어디 시부모님 상에 전기밥솥에서 퍼낸 밥을 올리니 본데 없이. 에휴, 네? 돌솥밥이요? 몇 끼니마다요? 그래, 그 아침이든 저녁이든 매번 새 밥을 지어 올려야 그게 예의지.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고 해도 어른 밥상에 전기밥솥밥을 올린다니 이게 말이 되니? 예부터 밥상은 정성이야. 정성 없이 툭 던져놓는 건 밥상이 아니라고. 아무리 근본 없이 자랐다지만 예의가 이렇게까지 없는 건 큰일이다. 미친 거 아닌가요? 끼니 때마다 새 밥을 짓는다니. 그것도 돌솥으로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머님은 자기 손으로 제대로 밥 한 번 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늘 사업한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일은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별하별 트집을 잡으면서 괴롭히는 거죠. 더 기가 막힌 건 어머니만 동서를 힘들게 한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시누이까지 끼어들어서 동서를 들들 볶더라고요. 새언니, 이거 세탁기 돌렸어요? 네, 세탁 라벨 보니까 세탁기 돌려도 된다고 표시가 되어 있던데요? 아, 진짜. 이거 손세탁해야 되는 옷이에요. 이게 얼마짜린데 세탁기에 막 돌려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죄송해요, 아가씨. 제가 다음부턴 꼭 손세탁 할게요. 언니가 고아로 힘들게 자란 거 알겠는데 딱 보면 비싼 옷인지 몰라요? 이 브랜드 이거 얼마짜린 줄 진짜 몰랐어요? 저도 세탁할 때 꼼꼼히 라벨 보고 하는 편인데 세탁기 사용 가능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손세탁해야 하는 건 미리 알려주시면 제가 조심할게요. 그걸 내가 일일이 말해줘야 하는 거예요? 아이씨, 짜증나. 옷 다 망가졌잖아. 오바육바를 떠는 아가씨를 보고 있자니 딱이라도 한번 올려붙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님과 아가씨 성격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만약 제가 그 자리에서 동서 편을 들었다가는 뒤에서 더 심하게 동서를 몰아붙일 게 뻔했습니다. 동서, 많이 힘들지? 서방님한테 힘들다고 말하고 하루라도 빨리 분가해. 형님, 저 분가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좀 유별나시긴 해도 제가 더 노력하면 언젠가는 저를 받아주실 거라고 믿어요. 아시잖아요. 제가 혼자 외롭게 자란 거. 가족들이랑 부대끼며 사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부대끼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이건 괴롭히는 거야. 어머님하고 아가씨가 작정하고 동서 힘들게 하는 건데 옆에서 보는 내가 다 짠해서 못 보겠어. 서방님한테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동서 괴롭히는 거 말 안 하는 거야? 내가 대신 말해줄까? 형님, 절대 그러지 마세요. 민수 씨 성격 아시잖아요. 이거 알면 당장 어머님한테 난리치고 분가하겠다고 할 거예요. 저는 분란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아유, 동서도 참. 어머님이랑 아가씨 아마 앞으로도 계속 동서 괴롭힐 거야. 변할 사람들이 아니야. 나야 그래도 친정도 있고 하니까 동서한테처럼 막대하지는 않는데 동서는 친정 없다고 아주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 형님, 저요. 부모 없다고 서름 많이 받았어요.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저한테 하는 거 진짜 저 다 견딜 수 있어요. 제가 진심으로 잘하면 두 분도 절 받아주시겠죠. 서방님이 마누라 복이 있네. 동서는 참 사람이 좋아. 지금도 봐. 서방님 속상할까봐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동서 괴롭히는 거 말도 안 하고 난 시집살이 당하면 남편한테 다 일러바쳤는데. 그럼 저는 형님한테 일러바칠까요? 나한테 다 말해. 나랑 어머님이랑 아가씨 욕하면서 풀자. 난 무조건 동서 편이야. 네, 좋아요. 저 그럼 앞으로 형님한테 다 말할게요. 사실 전 동서가 당한 정도의 시집살이는 당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친정부모님이 다 살아계시고
또 저희 부모님은 재력도 있고 직업도 괜찮으셔서 시어머님이 저한테는 함부로 대하지 못하셨어요. 물론 트집 잡고 하고 싶은 말은 다 하셨지만 저도 한 성격 하는 사람이라서 할 말은 하고 살았으니까 크게 휘둘리진 않았습니다. 이런 저한테도 온갖 말을 다 하고 없는 흠까지 찾아내던 사람들이었는데 천혜고아인 동서에게는 얼마나 더 심하게 했을지 짐작이 가실 거예요. 서방님은 동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아마 제가 예전에 당했던 정도로만 시집살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사실은 제가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하고 훨씬 더 혹독한 시집살이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저도 몇 번이고 서방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의 부부 사이에 제가 함부로 끼어드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동서가 제 앞에서 꿋꿋하게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일단은 지켜보고 있는 거죠. 형님, 저 아이 가졌어요. 임신이래요. 뭐라고? 진짜야? 어머나, 세상에 너무 축하해. 잘됐다. 안 그래도 소식이 없어서 혹시나 싶어서 걱정했거든. 동서, 정말 정말 축하해. 서방님도 무지 좋아하겠네. 네, 그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싱글벙글하고 저만 보면 배 만지면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너무 기쁘고요. 형님, 저 아이 많이 낳을 거예요. 북적북적 시끌벅적하게 대가족 만들고 싶어요. 그래, 10명이든 20명이든 동서 낳고 싶은 대로 다 낳아. 동서에게 내가 다 봐줄게. 우리 애들은 이제 다 커서 아기 때가 너무 그리웠는데 동서가 애기 낳는다고 하니 내가 다 설렌다. 동서는 임신을 하고도 시댁에 살면서 무거운 몸으로 집안일을 빠짐없이 해냈습니다. 성실하고 꾀도 안 부리는 모습이 참 기특했죠. 그런데 정작 시어머니는 임신한 며느리를 조금도 배려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전과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심하게 집안일을 시키셨습니다. 아휴, 얜 또 지방에 들어가서 처자고 있나 보네. 예, 둘째야, 둘째야. 네, 어머님. 제가 깜빡 잠이 들었네요. 뭐 필요하신 거라도 있으세요? 예, 넌 잠만 퍼질러 자면 어쩌겠다는 거야. 임신한 애가 태교는 코빼기도 안 하고. 하긴 네가 뭘 알겠니? 누가 너한테 태교라는 걸 가르쳐 줬겠니? 내 손주가 너 닮아 근본 없이 태어날까 봐 걱정된다, 걱정돼. 어머님, 저도 아기를 위해 동화책도 읽어주고 좋은 음악도 들으면서 나름대로 태교하고 있어요. 너 이제부터 이거 해. 네? 이게 뭐예요? 이게 뭔지 몰라. 프랑스 자수야. 요즘 있는 집 며느리들은 임신하면 다 이런 거 하면서 교양도 쌓고 태교도 한다더라. 너도 이거 해라. 그래야 내 손주가 괜히 너 닮아서 천박하게 크는 일은 없을 테니까. 고아 며느리가 자기 손주를 가진 순간부터 시어머니의 구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예전에도 날마다 흠을 잡고 못살게 굴었는데 임신 소식을 들은 뒤로는 핏줄이니 근본이니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도대체 자기 집안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들을 때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동서가 아이를 낳은 뒤에는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이제는 마치 아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손에 쥔 것처럼 굴면서 육아 하나하나에 간섭하고 도를 넘는 잔소리를 쏟아내셨습니다. 아이가 조금만 칭얼대도 애 엄마가 보고 배운 게 없어서 그렇다는 말이 날아갔고, 애기가 감기라도 걸리면 고아 출신이라 애도 제대로 못 키운다는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재원이가 아장아장 걷고 말을 시작하고 제법 상황을 알아듣는 나이가 되자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아이 앞에서조차 시어머님은 고아가 어쩌고 하면서 동서를 대놓고 무시하셨거든요. 남자애기들이 얼마나 사고를 칩니까? 물건을 휙휙 다 꺼내고 쏟고, 재원이도 그러는 게 당연하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시어머님의 막말은 도를 넘었달까요? 아유, 주스를 바닥에 다 쏟아놔서 엉망진창이네. 야, 이거 빨리 닦아. 네, 어머니. 재원아, 엄마가 그러지 말랬잖아.
그러면 안 돼, 지지야.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러는 거냐? 피는 못 속인다더니. 아휴, 재원이 저렇게 천박하게 구는 건 다혜미가 근본 없는 피라서 그런 거 아니겠어? 어디서 자라는지도 모르는 네 피가 고스란히 저희한테 흐르고 있으니 저 모양 저 꼴이 되는 거지. 어머님, 제발 아이 앞에서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네가 어떤 핏줄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니? 네 부모라는 사람들이 도둑질이나 하고 사기나 치던 인간들이었으면 어쩔 거야. 그런 천한 피가 그대로 재원이한테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니 아휴 내가 속에서 천불이 나서 미치겠다. 아무리 며느리가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어린 손주 앞에서 저런 말을 저렇게 쉽게 내뱉을 수 있을까요? 아기들도 다 느끼잖아요. 아, 할머니가 우리 엄마를 싫어하는구나. 이런 걸 아이가 느끼면 그게 아이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로 남겠어요. 엄마가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는 게 아이한테 뭐가 좋겠냐고요. 우리 아들, 자, 엄마 해봐. 엄마? 엄마? 아빠? 할머니. 잘한다, 우리 아들. 아빠 소리도 이렇게 잘하네. 엄마, 엄마, 꼬아, 꼬아. 재원아, 뭐라고 했어 지금? 엄마, 고아? 얘가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재원아, 그런 말 하면 안 돼. 할머니, 엄마, 고아, 고아, 지지. 동서는 자신이 당하는 모욕쯤은 꾹꾹 눌러 삼키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 입에서 그 말이 흘러나오는 순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죠. 처음에는 시댁 식구들과 함께 지내며 가족의 온기를 느끼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온기란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고 대신 날마다 쏟아지는 모욕과 천대만 남아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아이였죠. 재원이가 자라면서 할머니 입에서 흘러나온 독한 말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걸 보자 동서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동서는 서방님한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어떻게 했는지, 그동안 얼마나 자신을 괴롭혔는지 다 얘기한 거죠. 여보, 왜 그동안 말 안 했어? 당신 그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내가 너무 무심했다. 당장 분가하자. 내가 이사 갈지 알아볼 테니까 당신도 이사 준비해. 여보, 나 재원이 데리고 미국 갈게. 분가를 해도 한국 땅에서 시어머니랑 시누이 안 보고 산다는 게 가능하겠어? 결국 얼굴 봐야 하고 나랑 재원이 괴롭히실 게 뻔한데 나 정말 이제는 그분들 안 보고 싶어. 멀리, 아주 멀리 가고 싶어. 나 솔직히 당신 엄마랑 당신 여동생 용서 못하겠어. 나를 괴롭히는 건 참을 수 있지만 재원이까지 막대하는 건 절대 용서 못해. 그래, 당신 말이 맞다. 이 좁은 땅에서 엄마를 아예 안 보고 산다는 건 힘들 거야. 당신이랑 재원이 미국 가. 내 마음은 아프지만 내가 시간 내서 자주 미국으로 갈게. 그동안 고생 많았어, 수진아. 동서가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자 서방님은 감히 변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동서가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버텨왔는지 알게 됐으니까요. 다시는 마주치지 않게 하는 것이 옳다고, 그것만이 아내와 아내를 지키는 일이라고 마음을 굳히게 된 겁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와이프랑 재원이 미국 보내려고요. 뭐라고? 미국?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걔들이 왜 거길 가? 재원이 교육 문제 때문이죠. 요즘은 다들 영어 조기 교육에 목매잖아요. 영어는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좋다고 하고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미국까지 갈 건 뭐니? 서울에도 학원 많고 국제학교 있는데 굳이? 엄마, 한국에서 아무리 학원 다니고 국제학교 다녀도 발음이 원어민처럼 되긴 어렵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조기교육 같이 한 애들이랑 친분도 만들고 돈 있는 집 애들하고 어릴 때부터 인맥 쌓으면 좋잖아요. 에휴, 그렇지.
인맥, 인맥이 중요하지. 우리 집안도 어디 가서 꿀리는 집안은 아닌데 우리가 인맥이 좀 약해. 그래, 잘 생각했다. 이왕 영어 배우는 거 미국 가서 배워와. 아마 시어머니는 인맥이니 조기교육이니 하는 말에 솔깃해서 본인 체면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남들에게 우리 손주는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공부했다라며 자랑할 거리가 생긴 거니까요. 차라리 잘 됐지. 고아 출신 근본 없는 엄마 밑에서 한국말로 이것저것 배우느니 영어로 교육받는 게 그나마 재원이한테는 더 나을 거야. 네, 그 아가씨 말씀대로 재원이한텐 그게 훨씬 낫겠죠. 저 같은 자격 없는 엄마한테 한국말을 배우는 것보다야 차라리 미국 선생님한테 영어 배우는 게 100번 나을 테니까요. 미국 가서 행동 똑바로 해요.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데 거기 상류층 며느리들이랑 잘 어울릴 수나 있을지 모르겠네. 네, 아가씨. 집안 망신시키지 않게 잘 행동할게요. 시어머니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동서는 재원이를 데리고 후다닥 미국으로 떠나버렸어요. 처음엔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그렇게라도 도망치듯 떠나야만 동서가 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최소한 거기서는 시어머니랑 시둥이 소나기에서 벗어나 눈치 보지 않고 조금은 편히 숨 쉴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말이 조기 유학이지 동서는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서 도망친 거였죠.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건 참아도 자식 앞에서 그리고 내 자식까지 건드리는 건 엄마로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서방님, 동서 미국에서 어떻게 지내요? 재원이도 잘 적응하고 있죠? 네, 형수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재원이는 음식도 안 가리고 도착하자마자 적응을 해서 잘 지내고요. 수진이도 살도 좀 찌고 건강해졌어요. 정말요? 다행이다. 저도 동서한테 연락해보고 싶었는데 괜히 한국 생각나서 마음 더 복잡하게 할까봐 망설여지더라고요. 네, 형수님 마음 다 이해해요. 수진이도 형수님 정말 고마워하고 있어요. 형수님 아니었으면 아마 수진이 훨씬 더 힘든 시간 보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형수님. 동서, 거기서 꼭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동서와 직접적인 연락은 하지 못했지만 서방님을 통해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재원이는 미국 생활에 금세 적응해서 밝고 씩씩하게 자라고 있었고 동서 역시 그곳에서 자신이 하고 싶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며 한결 여유 있는 모습으로 잘 지낸다고 하더군요. 한국에 있을 때보다 건강해지고 많이 밝아졌다니 그 말만으로도 제 마음이 놓였습니다. 동서랑 재원이가 미국으로 떠난 후 저희 시댁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사업체를 시댁 식구들이 함께 운영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 이 두 사람의 성격이 다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워낙 고집도 세고 자기 방식만이 옳다고 끝까지 우기는 통에 제 남편과 서방님이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결국 제 남편과 서방님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어머니와 여동생 곁을 떠나 독립을 했습니다. 괜히 엮였다가는 서로 상처만 깊어질 게 뻔하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시어머님과 시누이가 시아버지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제 남편과 서방님은 각자 자신의 사업체를 따로 꾸려가면서 시댁과는 조금 거리를 두고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보, 난 당신이랑 서방님 사업체 분리한 거 잘했다고 생각해. 어머님이랑 아가씨랑 얽혀있으면 나중에 큰 싸움 나는 건 시간 문제였을 거야. 맞아. 가족이라고 해도 진짜 이해가 안 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서류 검토도 안 하고 무조건 자기들 간만 믿고 밀어붙이는데 저러다 회사 잘못될까봐 걱정돼. 숫자는 눈길도 안 줘. 도대체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니까. 너무 위험하게 경영하는 거 아니야? 걱정된다. 뭐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겠지. 서방님 회사는 어때? 잘 굴러가고 있어? 민수가 일을 진짜 잘해. 민수랑 나랑 법인을 따로 세우긴 했지만
사실상 같은 회사처럼 움직이거든. 민수가 워낙 꼼꼼해서 나야 든든하지. 남편이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사업이라는 게 감이나 고집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서류도 보고 숫자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 저희 시어머니랑 아가씨는 그런 건 다 귀찮아하시고 다른 사람 얘기는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하시는 분들이라 늘 걱정이 됐죠. 그래도 그때는 설마 그 방식 때문에 시댁 사업이 큰 위기를 맞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 어머니, 무리해서 사업 확장하시면 안 돼요. 지금 자금 사정도 안 좋다면서요. 오죽하면 박상무가 저한테 어머니 좀 말려달라고 연락을 했겠어요. 걱정 마라. 곧 큰 돈이 들어올 거야. 투자 받기로 했거든. 네? 투자요?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라면서요. 그쪽에서 그냥 검토해보겠다고 한 거잖아요. 아, 확정된 거나 다름이 없어. 이번엔 내 감이 아주 좋아. 내 감이 틀린 적이 있었니? 그 회사 우리한테 무조건 투자하게 돼 있어. 아, 어머니, 사업이라는 게 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까진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무리하게 확정했다가 만약 투자 무산되면 회사 큰일 난다고요. 야, 너는 네 회사나 똑바로 경영해. 내 회사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 혹시 나랑 네 여동생이 크게 성공할까봐 샘나서 이러는 거냐? 아, 어머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운영한다는 회사는 겉보기엔 반듯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재무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큰 투자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투자를 받기로 협의가 진행되면서 두 사람은 그야말로 기분이 붕 뜬 상태였죠. 문제는 아직 계약이 체결된 것도 아닌데 이미 모든 게 성사된 것처럼 행동했다는 겁니다. 돈을 아낌없이 흥청망청 쓰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곧 막대한 투자가 들어온다며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심지어는 확정되지도 않은 자금을 미리 당겼으면서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해 나갔습니다. 아가씨, 차 바꾸셨네요? 네, 이번에 나온 벤츠 신형이에요. 괜찮죠? 근데 지난번 차도 얼마 안 탔잖아요. 고장난 것도 아닌데 바꾸는 건 좀 아깝네요. 언니, 내가 누굴 만나고 다니는지 알아요? 다 내로라는 사람들이에요. 후진차 타고 가면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아유, 하긴. 집에만 있는 언니가 뭘 알겠어요? 수준이 맞아야 대화를 하지. 네, 저랑 아가씨가 수준이 안 맞는 건 맞죠. 누구 수준이 더 낮은진 모르겠지만. 아, 어머님도 차 바꾸셨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 곧 이사 가요. 지금 집은 너무 낡았다고 엄마가 새 집 알아보고 계세요. 시어머님이랑 시누이는 미국 투자회사 사람들이랑 계속 미팅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그쪽에서 직접 한국으로 와서 회사를 직접 살펴보겠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말에 두 사람은 아주 난리 부르스가 났죠. 미국 회사 직원들한테 잘 보여야 한다면서 제일 좋은 호텔을 잡아 극진히 모시고 또 값비싼 명품 가방이랑 시계까지 선물로 챙겨드리면서 우리 회사 잘 좀 봐달라는 식으로 온갖 정성을 다 쏟으시는 거예요. 투자 계약 성사에 얼마나 목매고 계신지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다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미국 투자회사에 정말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부으며 투자 계약에 매달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무렵 저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고요. 미국으로 떠난 동서가 한국에 돌아온다는 거였죠. 저는 그 소식에 너무나 반가워서 재원이한테 줄 선물을 한아름 챙겨 들고 공항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동서와 어린 재원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너무나도 낯익은 두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바로 시어머님과 시누이였습니다. 어머님, 아가씨, 이 시간에 공항엔 어쩐 일이세요? 너야말로 여긴 웬일이니? 저는 차마 동서가 들어온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얼버무렸죠. 아, 친구가 오랜만에 한국 들어온다고 해서 마중 나왔어요. 어머님은요? 아유, 드디어.
미국 투자회사 대표가 오늘 직접 한국에 오거든. 지난번에 실무자들이 미국 돌아가서 우리 회사에 대해 말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한 모양이야. 하긴 대표가 직접 한국에 온다는 건 투자 계약서에 도장 찍겠다는 거 아니겠니? 안 그러니? 잘 됐네요. 미리 축하드려요, 어머니. 됐어. 너 같은 애한테 축하받을 일 아니니까. 그리고 너, 내가 그 미국 회사 대표랑 같이 있을 때 괜히 아는 척 인사한답시고 와서 알짱거리지 마. 지금 네 옷차림도 그렇고 니까짓게 함부로 얼굴 들이밀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저기 저쪽 구석탱이. 내 눈에 거슬리지 않은 곳에 가 있어. 꼼짝 말고 거기 처박혀 있어. 알았니? 역시나 또 자기들이 잘 나간다 싶으니까 여지없이 사람을 무시하고 밟아 누르는 태도가 나오더군요. 지겹다 못해 이제는 익숙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은 이미 다른 생각뿐이었어요. 혹시라도 동서가 저 두 사람과 공항에서 정면으로 마주치면 어쩌나.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상황은 만들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시어머니랑 시누이한테서 멀찍이 떨어져 서 있었어요. 동서가 나오자마자 얼른 데리고 공항을 빠져나가려고 말이죠. 그런데 저쪽을 보니까 와, 시어머니와 아가씨가 입고 나온 옷차림이 얼마나 요란한지 몇백 미터 밖에서도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반짝거리는 보석에다 화려한 색깔 옷까지. 그야말로 우리 잘 나간다 티를 팍팍 내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커다란 꽃다발을 품에 안고 옆에는 기사가 팻말을 커다랗게 웰컴 세라라고 적혀 있고 유난을 떨어도 이렇게 유난을 떨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드디어 동서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서라고 크게 부를 수가 있어야죠. 잘못했다가 시어머니 귀에라도 들어가면 큰일이니까요. 그래서 팔을 번쩍 들어서 사정없이 흔들며 속으로만 애타게 외쳤습니다. 동서야, 제발 나 좀 봐라. 저쪽에는 네가 그토록 치를 떠는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동서와 제법 훌쩍 큰 재원이는 제 쪽을 보지 못한 건지 아니면 아예 눈치를 못 챈 건지 그대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서 있는 쪽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아유, 정말 그 환장할 노릇이 따로 없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저는 불이 나게 그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안 돼. 제발 마주치면 안 돼. 머릿속엔 그 생각뿐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 기다리셨나 봐요. 아니, 너 한국에 언제 들어왔어? 미국 가서는 강간무소식이라 죽은 줄 알았더니 어디 싸가지 없이 불쑥 나타나서 헛소리 말고 저리로 가. 나 지금 아주 중요한 손님 만나야 해서 정신없으니까. 어머님께서 지금 만나려고 하는 그 세라정 말씀이세요? 제가 바로 그 세라정입니다. 뭐? 뭐라고 했니? 세라정? 잠깐만. 새언니가 세라정이라고? 말도 안 돼. 네,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바로 세라정이에요.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네가 세라정이라고? 그 필어먹을 고아 주제에 네가? 맞아요, 어머니. 그 고아 출신 며느리. 그런데 지금 미국 투자회사 대표가 됐네요. 저는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숨이 턱 막히고 다리가 덜덜 떨려서 꼼짝도 못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세라정이 동서였단 말이야? 정수진, 세라정. 머릿속이 하얘지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 얼굴을 보니 그쪽도 저만큼이나 충격을 받은 눈치였어요. 그도 그럴 게 그렇게 무시하던 고아 출신 며느리가 미국에서 성공해서 투자회사 대표로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게다가 미국 간 뒤로는 연락도 거의 끊고 살았는데 그런 동서가 자기네 회사에 투자해 줄 리가 있겠어요? 아마 그 순간 직감했을 겁니다. 끝났구나. 이제 투자는 물 건너갔구나. 그걸 느꼈는지 결국 그 잘난 체 하던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동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꼴이라니. 하지만 동서는 두 사람을 뿌리치고는
정식으로 만나자면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동서,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형님,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이 진행돼서요. 죄송할 게 뭐가 있어. 미리 말 못할 수도 있지. 그리고 내가 뭐라고. 그냥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뭐가 뭔지 좀 설명 좀 해봐. 제가 재원이랑 미국으로 간 뒤에요. 재원이 아빠가 저한테 공부를 더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요. 그래서 MBA 과정에 들어갔죠. 제 전공도 다시 살리고 무엇보다 남편 사업에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교수님이 저를 잘 봐주셨어요. 교수님 소개로 유명한 미국 투자회사에 들어가게 됐고 마침 회사 대표님이 한국분이셨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자리에서 물러나시면서 저한테 대표 자리를 물려주셨어요. 내가 진짜 동서 이럴 줄 알았다니까. 역시 동서는 성공할 줄 알았어. 머리 좋지, 성실하지, 끈기 있지. 거기다 시집살이도 얼마나 잘 견뎠는데. 그러게요, 형님. 어머님이랑 아가씨 덕분에 제가 이제 어지간한 건 다 참을 수 있게 됐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제 성공에 시어머님이랑 아가씨 공이 아주 크다고 해야겠는데요. 동서, 그나저나 어떡할 거야? 어머님이랑 아가씨는 동선의 회사에서 투자받기만을 목 빠져라 기대하고 있을 텐데. 곧 정식으로 미팅 자리 가질 거예요. 투자 계약인데 냉정하게 검토해야죠. 미팅 날짜를 정할 때까지 시어머님이랑 시누이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저에게 전화를 해댔습니다. 동서한테 연락해서 가족끼리인데 잘 좀 봐달라. 네가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 이런 소리를 늘어놓으려고 했겠죠. 근데 동서가 연락을 받질 않으니 결국 저한테까지 전화를 걸어 동서한테 자기들에 대해서 잘 좀 말해달라고 난리였죠. 참, 그 집 사람들은 꼭 자기들 입장만 생각하고 남을 이용할 생각부터 하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미국에서 온 세라정과 어머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족끼리인데 편하게 말하자. 너도 그게 편하지? 오늘 이 자리는 개인적인 감정을 나누는 가족 모임이 아닙니다. 저는 투자회사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호칭 제대로 하시죠? 우리가 남이니 가족끼리 뭘 그렇게 빡빡하게 굴어. 미팅 진행하지 말까요? 저 일어나요? 알았어. 세라정 대표님 됐니? 유나는 정말 피곤하게 구네. 재무제표와 내부 상황 그리고 최근 확장 과정을 다 검토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저희는 이 회사에 단 한 푼도 투자할 수 없습니다. 뭐? 뭐라고 했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투자를 못한다고? 야, 너 미쳤어? 매출 대비 부채율이 너무 높습니다. 투자금이 들어와도 이 구조에선 오래 버틸 수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억만금을 투자받아도 결국 망할 회사입니다. 뭐? 너 지금 우리 집안 망하라고 저주하는 거야?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고아 출신 받아줬더니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근본도 없는 고아 주제에 이런 식으로 우리 뒤통수를 쳐? 솔직히 네가 이렇게 성공한 것도 우리 집안 덕을 본 게 크잖아. 안 그래? 저는 투자자로서 냉정한 결정을 내렸을 뿐이에요. 배은망덕한 거사. 네가 어떻게 감히 나를 무시해. 역시 이래서 천한 것들은 아무리 잘해줘도 안 되는 거야. 네 그 천한 핏줄이 결국 내 뒤통수를 치는구나. 미국 투자 계약이 허무하게 무산되고 나니까 시어머님 회사는 그야말로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수라장이라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투자가 곧 들어올 거라고 믿고는 은행 대출에다 여기저기 빚까지 잔뜩 끌어다 썼거든요. 심지어 사채까지 손댔다는 말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근데 정작 투자금은 한 푼도 안 들어오니까 당연히 여기저기서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거죠. 자금줄이 꽉 막히자 그 잘나가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휘청거렸습니다. 한때는 지역 유지라고 우스대고 남들 앞에서 큰소리 치던 회사가
정말 바람 앞에 놓인 촛불처럼 금방이라도 꺼질 것처럼 보였어요. 평소에 자랑하고 폼잡고 남 깔보는 데만 정신 팔던 대가를 이렇게 치르게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어머님이랑 아가씨 인생이 완전 곤두박질 쳤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몇 달째 못 주고 거래처에서는 줄 소송이 쏟아지고 집 전화랑 핸드폰은 하루 종일 독촉 전화가 빗발쳤어요. 예전엔 누가 전화만 해도 호탕하게 받던 분이 이제는 벨소리만 울려도 얼굴이 사색이 되고 숨이 턱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신우이도 별반 다를 게 없죠. 명품으로 치장하고 으스대고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바깥에 나가기도 창피하다면서 숨어 지내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 새로 산 벤츠도 이미 빚쟁이들 손에 넘어갔고요. 그렇게 자랑하던 명품 가방이랑 시계도 하나하나 다 경매에 넘어갔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줘요. 나 때문에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내가 어머님 회사에 투자 안 해서 혹시라도 당신 서운한 건 아닌가 싶어서. 아니야, 전혀 서운하지 않아. 당신은 대표로서 마땅히 내려야 할 결정을 내린 거잖아. 나도 누구보다 어머니 회사 사정 잘 알고 있었고 결국은 망할 회사였어. 차라리 지금 이 정도에서 무너진 게 다행이야. 더 크게 벌려놨다가 터졌으면 피해 금액이 상상도 못했을 거야. 그래도 어머님이랑 아가씨 지금 저렇게 쫄딱망해서 월세방 사는 거 보면 당신 마음 아프지 않아? 마음이 아프지. 근데 겪어봐야 해. 형이랑도 얘기했어. 지금 우리가 손잡아주고 도와주면 절대 반성 안 할 거야.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본인들 행동 돌아보고 뉘우치고 당신한테도 사과한다면 그때 도와드릴 거야. 지금은 아니야.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도와주면 안 돼. 어머님 회사는 파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집안의 모든 재산까지 다 빼앗기고 한때는 남들 앞에서 절대 꿀리지 않는다고 으스대던 위풍당당하던 집안이 하루아침에 망해서 월세방을 전전하게 된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속이 좀 후련했습니다. 시댁의 불행을 좋아하는 게 옳은 건 아니겠지만 동서가 당했던 시집살이를 똑똑히 본 사람이 바로 저니까요. 얼마나 구박을 하고 얼마나 무시를 했는데요. 그걸 다 지켜본 저로서는 통쾌한 마음이 드는 게 당연했죠. 그 집안에서 구박받고 무시당하던 고아 출신 며느리가 투자회사의 대표로 또 멋진 엄마로 서 있잖아요. 시어머님이랑 아가씨는 그런 대단한 사람을 구하라고 깔보고 무시했으니까요.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잘 나간다 싶을 때 남들 깔보고 함부로 하던 사람은 결국 자기 욕심 때문에 무너지고 한때 찬밥 취급받던 며느리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자리까지 올라섰으니 말이에요. 저는 그 모든 걸 옆에서 보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 진짜 맞는 말인 것 같네요. 동서, 미국은 언제 들어가? 모레 출국해요, 형님. 아, 벌써? 좀 더 이따 가지. 나랑도 더 얘기 좀 하고 재원이도 한국 구경 좀 시켜주고 그러면 좋잖아. 저도 그러고 싶죠. 근데 재원이 학교 스케줄이랑 회사 일 때문에 더 미룰 수가 없어요. 형님하고 시간을 더 보냈어야 했는데 아쉬워요.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내가 공항에 나갈게. 그리고 다음에 한국 들어오면 오래 머물러. 나도 재원이랑 같이 놀고 싶다고. 네, 약속할게요. 다음엔 일정 좀 여유 있게 잡아서 형님이랑 같이 여행도 가고 싶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을 무시하고 깔보는 건 결국 내 발등을 찍는 일이더라고요. 한순간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다른 사람 무시하고 깔보면 그 끝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대로 힘들고 초라해 보여도 묵묵히 자기 길 가는 사람은 결국 빛을 발하게 되고요. 혹시 지금 억울하고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인생은 길고 인광보는 정확하게 찾아온다는 걸 제가 두 눈으로 확인했거든요.